중국식 야채볶음 이제 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간시로 사용할 이 표고인데요. 표고는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이 밑에 부분을 약간 날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선으로 칼집을 넣어주시겠습니다. 뭐 칼집을 넣는 거는 모양을 내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안까지 좀 잘 익을 수 있게 이 표고버섯이 익을 수 있어가지고 칼집을 좀 내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기 요리를 하실 때는 버섯 간신실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버섯이 가지고 있는 글루탄삼이나 이런 성분들이 약간 소고기하고 맞기 때문에 소고기의 맛을 잡아주기보다는 소고기의 맛을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기를 드실 때는 버섯이랑 같이 드시면은 이 소고기의 맛을 좀 더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런 양념장에 재운 이 갈비를 한 2시간 정도 해 놓으시면은 좀 맛이 배해가지고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상태로 한 2시간 정도 재운 다음에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비가 이렇게 좀 절겨지게 되면은 약간 수분이 좀 빠지면서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수분이 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갈비를 이제 잘 구워진 건데요. 요 갈비 구우실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죠. 근데 맨날 이렇게 체크할 수 없으니까 부재료들을 냄비에 올려놓고 구우시면서 불을 좀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야채류들이 대부분 다 오일을 내실 때는 기본적으로 오일을 두르신 다음에 열이 올라오게 되면 이 오일이 좀 더 묽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마늘을 넣어주시고 천천히 익어지는 걸 보시면서 온도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마늘이 가지고 있는 향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기에 이 오일에 배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달궈주시면서 이제 해주시면 좋고요. 고기를 구우실 때는 항상 두꺼운 팬이 좋습니다. 무쇠팬이나. 이유 중에 하나는 고기가 수분이 많은 게 올라가도 온도가 그만큼 떨어지지 않으니까 고기를 이제 센 불에서 육즙이 안 빠지게 구우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항상 무쇠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오일이나 이런 야채들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버섯을 넣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버섯을 넣게 되면은 이 기름을 버섯이 다 먹기 때문에 이 기름에 절거진 버섯을 드실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이런 센 야채, 뭐 마늘이 없으면 대파가 없으면 쪽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온도를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좋습니다. 근데 이런 강한 야채들이 대부분은 다 그 향들이나 향미, 이 주재료들의 그런 잡내나 이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고 감칠맛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고요. 중식에서는 여기다가 이제 대파를 넣게 되면 이제 샤오성이라고도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기본적인 샤오성은 중국 요리할 때는 거의 대부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체크를 좀 천천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색깔이 나면 그때 이제 온도가 올라오면 제일 잘 안 굳는 이런 것들을 좀 버섯을 한번 색깔을 내주신 다음에 미리 이렇게 한번 초벌을 해 놓으시고 나중에 고기가 구워졌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익었을 때 한 번 더 히팅을 해주시면은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겠죠. 이 처음부터 지금 다 익히신 다음에 이걸 넣게 되면 좀 고기나 이런 것들 좀 그러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익혀주신 다음에 왜냐하면 버섯은 약간 생으로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온도를 이렇게 그럼 센 불에서 이렇게 저희가 고기 구울 때 스모킹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연기가 나게 되면 이때 고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기름이 튀고 연기가 이렇게 나는 것들은 물과 기름이 만나기 때문에 극과 극이 만나기 때문에 이제 열이 나게 되고요. 이렇게 되시면 팬이 이렇게 타게 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양념된 고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팬이 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색깔이 나면 당황하지 않고 뒤집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고기가 이제 익게 되면은 약간 이제 맛있게 구워지게 되는데 이렇게 구워지게
구워질 때 그냥 불을 꺼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온도는 올라가지 않고 약불에서 천천히 고기가 익혀지기 때문에 이 무쇠팬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여기다가 이제 야채들을 넣으시면서 약간 뜸들이듯이 익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야채류들을 이렇게 구워주시고, 약간 양념이 이렇게 눌러붙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향미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야채 안 익은 것들은 이렇게 구워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구워주시면은 맛있는 갈비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색깔이 났을 때 고기에다가 이제 불의 맛을 조금 줘가지고 고기가 약간 그 끓음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제3의 감칠맛을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맛있는 갈비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기다리시면 고기가 육즙이 안 끝나고 맛있는, 숯불에 굽지 않아도 맛있는 고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기를 잘라가지고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비가 이렇게 구워지게 되면은 요 도마에 담아가지고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비의 색깔은 약간 이런 짙은 색깔이 나오는 게 가장 식욕을 자극하면서 이제 맛있는 색깔로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 구우면 나오시는 이 기름이 너무 끓음이 안 생기게. 처음에 씌워한 데는 어차피 그 양념이 묵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양념이 묻는데 그 뒤쪽은 안 눌러 있어야 고기가 맛있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 양념이 묻어 있으면 이제 갈비는 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담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뼈에 붙은 고기가 맛있으니까 뼈는 조금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기를 구우실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고기가 완전히 다 익은 것보다는 약간 이런 식으로 구워지면은 약간 맛있는 갈비가 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자연스럽게 이제 구워지다 보면은 이게 레스팅이 절대 되기 때문에 그 고기가 좀 더 부드럽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잘라서 고기 담으실 때는 뼈를 이렇게 밑에다가 깔아주신 다음에 이 갈비를 이런 식으로 잡으셔서 이 뼈 위에다가 자연스럽게 얹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구워놨던 이 버섯. 나중에 이제 고기가 너무 기름이 많지 않고 그러면 고기에서 나오는 육향이나 그런 양념들이 이제 야채에 배이기 때문에 그 보기만 하셔도 조금 맛있는 그 버섯을 드실 수 있습니다. 육향이 나는 버섯을. 그 다음에 마늘을 자연스럽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활용 정점이라고 뭐 얘기들 많이 따르는데 깨를 조금 뿌려주시면은 뭐 여기에 이제 쪽파라든지 이런 것도 올려주시면은 뭐 향도 향이지만은 이렇게 고기를 드셨을 때 이 깨가 같이 씹히면서 느끼는 고소한 그런 맛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곁들이시게 되면 그냥 육안으로 보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그 식감이라든지 향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신 다음에 뭐 음식을 하실 때 좀 해주시면 마지막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저희가 그 수원의 명물인 이동갈비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갈비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한 수원식 특산물인 이제 한우가 유명한 그 소고기를 가지고 이 이동갈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